이번 시간은 수화 경우의 수 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지수 세는 단원이 되겠죠? 기본적인 틀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먼저 언급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곱의 법칙 먼저 볼까요? 곱의 법칙은 뭔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두 사건 MB 두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있는데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 가지수를 구할 때 곱의 법칙을 쓴다. 동시라는 단어가 핵심이고요. A 사건이 발생하는 가지수가 M개, B 사건이 발생하는 가지수가 N개라고 할 때 동시에 일어난다면 두 개를 곱해서 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자,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던지려고 합니다. 한 번씩 던지는데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전 가지수는 앞뒤 두 가지가 있고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어서 총 가지수를 구해라. 그러면 어렵지 않게 두 개를 곱해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가 된다. 동시 발생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곱해서 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합의 법칙을 쓰게 되는데요. 자, 한번 정의 적어 보겠습니다. 두 사건이 있고요. 두 사건 AB가 있습니다.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M가지고 B가 N가지 경우를 갖는다면 두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은 M 더하기 N이라는 합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사례 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공 4개, 노란 공 3개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빨간 공을 꺼내는 가지수는 4가지고요. 노란 공을 꺼내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될 것이다. 빨간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서로 동시에 일어나진 않죠. 빨간 공이 나오면서 노란 공이 나올 수가 없죠. 주머니 한 개를 꺼내는데요. 빨간 공만 나오거나 노란 공만 나오거나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상황. 이럴 때는 4 더하기 3인 7이 된다. 결론이 되겠네요. 경우의 수의 전반에 깔려있는 틀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순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익힌 상태에서 순열 출발해 보도록 하죠.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뜻이고요. 기호로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P는 퍼뮤테이션이라는 영문의 약자고요. 자, 한번 적어보면 순열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중요한 건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가지수 이것을 순열이라고 한다. 일렬로 나열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상황에선 이 P를 써서 연산을 해라 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P를 익히기에 앞서서 P의 기본 개념은 익히셨고요. 계승이라는 기호부터 익혀볼까 합니다. 이 계승이란 뜻은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곱을 N 팩토리얼 내지는 N의 계승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기호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곱해서 1까지 곱하는 상황. 이것을 N의 계승, N 팩토리얼 빠르게 줄여서 N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N의 계승, N 팩토리얼 이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익혀주시고 기호 익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순열 다뤄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필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NPR 순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도 충분히 푸실 수 있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5명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리에는 첫 자리에 온 사람을 제외한 4명, 그 다음 자리에는 3명 해서 총 3명을 뽑을 수 있다. 5, 4, 20에다가 60까지다. 이렇게 중학교 때 익히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익히셔야 될 건 이런 중학교 걸 좀 봉인하고요. 이런 5개,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 되면 기호로 5P3의 기호를 쓰고요. 지금 배우시게 될 연산법에 의해서 연산해서 구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산법 익혀보죠. MPR의 연산법이요. 자, 여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요. 자, MPR은 M팩 나누기 M-R 팩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쪽은 M부터 쭉 곱해지는 게 되고요. 이쪽은 M-R부터 쭉 1까지 곱해지는 상황이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약분된 식을 써보면 N 곱하기 M-1 곱하기 쭉쭉쭉 곱해지면서 M-R보다는 하나 큰 데까지 약분이 되겠죠? M-R 플러스 1까지. 자, 그래서 OP3을 연산을 해보면요. OP3은 5팩 나누기 5 빼기 3인 2팩이 될 것이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거고 동일하게 60이 된다. 이제부터는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은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P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자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계승과 맞물려서 많이 나오는 식 하나 3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MPN이요. 원래대로 하면 M팩에다가 N에서 M 뺀 0팩을 해주시는 식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0팩이 0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0팩도 가지수를 세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1로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고요. 0팩은 1이다. 그래서 0팩분의 M팩은 그냥 M팩이 되겠죠.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M팩이 된다. N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도 한 가지겠죠? 계산법도 그러한지 한번 보죠. N팩 나누기 N에서 0을 빼면 N이라 N팩이 된다. 약분하면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MPN은 N팩이고요. MP0은 1이고요. 0팩은 1인 거 조심하자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익혀보죠. 1학년 학생 3명이 있습니다. 2학년 학생 4명이 있고요.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해야 한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1학년 학생을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죠? 시각적으로 나타내보면 1학년 학생을 A1, A2, A3이라고 나타내고요. 2학년 학생을 B1, B2, B3, B4라고 나타냈을 때 여기 있는 1학년 학생을 한 묶음으로 보고 나열해라. 그러면 5가지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이게 끝이 아니죠. 1학년 학생 배열도 생각해야 되고요. 3명을 배열해야 되니까 3팩까지 연산해줘야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있다고 하네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일렬로 서서 기다리려고 한다. 이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하는 방법의 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나타내보죠. A1, A2, A3 남학생 나타냈고요. B1, B2, B3, B4 양 끝에 여학생이 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총 7명이고요. 2명이 빠졌으니까 가운데 5명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학생 뽑아서 배열해 볼까요? 일렬로 배열이니까 4, P, 2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7명은 배열만 하면 된다. 7명이 아니죠. 5명이죠. 5팩 내지는 5P5 연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4팩 나누기 2팩이고요. 5팩은 곱하기 OP5는 5팩 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풀어보고 넘어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지금 순열 익히고 계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산악동호회인데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수리산을 등반하려고 한다.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가지수를 구해라. 자, 이 문제 좀 별표 좀 해주세요. 많이 빈출하는 유형입니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라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이것은 여자부터 세운다. 이웃할 수 있는 여학생부터 세운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 생각해보죠. 여기를 B1, B2, B3라고 했을 때 세 자리를 배열한다. 3P3, 3팩이 되겠죠? 그럼 여학생 배열까지 끝났습니다. 남자 배열을 해야 되는데요. 이웃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 4가지 자리에서 두 자리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면 남자한테 할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4P2를 해주면 된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자 먼저 세우고 이웃할 수 있는 여자부터 세우고 이웃하지 않는 남자를 그 다음에 세워준다. 연산법 확인하시면 3팩 곱하기 4팩 나누기 2팩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일런트가 나와 있네요. SILENT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적어도 한 끝에 모음이 오도록 배열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일런트가 총 6개의 문자고요. 모음 확인하시면 I와 E가 모음인 거 확인되시죠? 2개요. 그 다음에 S, L, N, T 4개가 자음, 모음 분류해 놓으시고요. 적어도 라는 문제의 유형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반대 상황을 생각해줘서 빼주는 게 편한데요. 양 끝에 자음이 오는 상황을 전체 가지수에서 빼주면 되지 않겠나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전체 배열의 가지수는 6팩이고요. 빼기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가지수는 4개의 자음 중에서 2개를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4개 남았고요. 4개 4팩 배열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연산해 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